안녕하세요. 보상인공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세골골절 합의금 관련 보상 처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교통사고 세골골절 알아볼까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상 사고 상황도입니다. 보시면은 피해 차량 2가 2차선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차선에서 진행하던 가해 차량 택시가 급격하게 차선 변경으로 들어와서 2번 차량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고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의해서 피해 차량이 과실이 10%, 가해 차량 택시가 90%로 최종 과실 범위가 확정됐고요. 이 과실 범위에 따라서 보상 처리가 이행됐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발급받으신 진단서 내용인데요. 좌측 쇄골 몸통 골절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좌측 쇄골 골절에 대해서 관열적 정복술, 금속내 고정술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관열적 정복술이라는 것은 수상 부위, 골절 부위를 절개를 해서 육안으로 관찰 후에 조작을 하고 플레이트라던가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서 유압을 시키는 수술적 치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쇄골이 골절 및 탈구 시 함께 손상될 수 있는 어깨 관절 구조 등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요. 뼈에는 견갑골, 빗장뼈인 쇄골, 상완골이 있고요. 이러한 뼈들을 연결하고 잡아주는 인대에는 오구쇄골인대라고 부르는 능형인대와 원추인대 두 개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견봉쇄골인대, 오구견봉인대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어깨 관절은 견갑골과 상완골이 만나 관절을 이루고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운동 범위 540도를 이루는 불안전 관절에 해당합니다. 관절 운동 범위도 넓고 불안전한 경우 외부 충격에 관절 탈구나 인대 등의 손상이 쉽사리 발생할 수 있고요. 어깨 관절의 안정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쇄골이 가슴뼈 흉골과 만나는 흉쇄관절에서부터 견갑골의 견쇄관절에까지 가로로 지지대 및 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뼈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찍은 엑스레이 검사 영상입니다. 보게 되면 좌측 쇄골이 골절됐고 골절편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격되어 있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밑에 영상은 정상적인 우측 쇄골과 골절된 좌측 쇄골을 일정 부분 정복을 해서 이렇게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여기 중간에 떨어져 있는 이 빈 공간이 있죠. 이 옆에 떨어져 있는 이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게 이 골편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 관역적 정복술 후에 좌측 쇄골에 대한 플레이트와 나사못으로 고정된 모습입니다. 수술 후 초기라서 골절 손상이 아직 보이고요. 유압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수술은 굉장히 봤을 때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된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후유장애 진단서인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사고 후에 11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받으셨고요. 이제 교통사고 합의금도 받으셔야 되고 보상 처리가 종결되셔야 되기 때문에 후유장애에 대한 맥브라이드 감정을 받으셨어요. 보게 되면은 관절 강직, 이거는 이제 어깨 관절, 견관절에 대한 강직장애에 대한 항목이 준용이 됐고요. 견관절 강직장애 18%에 대한 그 노동력 상실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쇄골 자체에 대한 문제는 수술 후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힘쓰는 부분이라든가 어깨 운동에 대한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르다 보니까 견관절 18%를 준용해서 노동 상실률 9%를 한시장애 5년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향후 치료비 추정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분께서는 좌측 쇄골이 골절되셨고 이거를 관열적 정복술로 이제 치료를 받아서 고정술을 받았기 때문에 좌측 어깨 부위 쇄골 라인 쪽에 절개를 한 흔적인 흉터가 있죠. 보면은 이 흉터 부분도 손해배상에 대한 이제 보상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제 손해배상은 원상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 흉터도 이 사고로 발생을 했고요. 따라서 골절 치료를 위해서 발생한 흉터도 손해액으로 추산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651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추정상 발급됐는데 손해액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위 골절되셔서 아니면은 사고로 흉터가 발생하셨다면 그 흉터가 이제 치료 후에도 남는다면 이렇게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으셔서 손해액에 포함시켜서 보상받는 부분 꼭 잊지 않길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이분께서는 이제 쇄골이 가운데가 골절되셨기 때문에 아까 노동상실률 9%가 감정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께서 이 견쇄관절, 그 다음에 오구돌기, 그 다음에 오구견봉인대, 견봉쇄골인대 이런 데가 골절됐거나 아니면은 이로 연결되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견봉쇄골인대랑 오구견봉인대 같은 데가 같이 파열됐다면 후유장애 노동력 사실률도 높았을 거고 한시장애 기간도 굉장히 좀 길게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 쇄골 골절보다는 복합적으로 골절됐거나 이제 인대 파열도 있으면 환자분, 피해자분한테 굉장한 통증과 견관절, 어깨관절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운동 제한이 길게 남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골골절 외에 뭐 인대 손상이라던가 골절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손상 진단서를 받게 된다면 꼭 전문가 통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로서 쇄골골절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쇄골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 쇄골골절은 후유증 부분이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위들이 함께 동반되면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피해자분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수술을 받으셨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치료비 추정서, 흉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놓치지 마시고 꼭 평가를 받으셔서 합의금 보상에 꼭 추가하셔가지고 정당한 보상 받는데 놓침 없이 자신의 손해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길 당부드리고요. 보상의 공소는 오늘 쇄골골절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